네. 일단은 109쪽 스텝 3 네 문제를 풀고 나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다음 방정식 두 근 중 큰 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k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요. 요 방정식이 있는데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요걸 이용하면 아마 k가 나올 겁니다. k가 얼마인지 나올 텐데요.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방정식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 빼기 1은요. 요 방정식에서 두 근 중 큰 근, 그러니까 큰 수랑 작은 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쪽 근을 구하셔라 문제예요. 이거는 배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중근, 그러니까 근이 한 개란 뜻이죠. 근이 한 개 나오기 위한 조건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였을까? 기억이 날까? 그때 아마 결석을 해서 녹화한 분량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96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96쪽에서 뭘 배웠냐면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있지 않냐. 근의 공식을 보면은 그 루트 안에 b제곱 빼기 4ac라는 값이 나올 텐데 요 값이 0이 되면은 근은 한 개밖에 안 나와. 요 얘기가 있었어요. 96쪽에서. 기억이 나요? 여기에 그 문제죠. 근이 한 개 나온다면서요. 첫 번째 방정식이. 그러면 b제곱 빼기 4ac가 0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 식에서 b제곱 빼기 4ac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b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숫자인 마이너스 4를 말하는 거고요. 빼기 4 곱하기 a는 저 앞에 개수 k죠? c는 여기 있는 숫자 5고요. 그쵸? 요렇게 계산한 값이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6에서 이게 얼마야? 20k를 뺀 값이 0 나와야 되는 거네. 이렇게. 그치? 이해 가니? 20k가 16이니까 k가 얼마예요? 하면은 k는 20분의 16, 5분의 3가 봐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일단 k 값을 먼저 구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요 k 값을 대입하면은 두 번째 방정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x제곱 빼기 2k, 요거 2배니까 5분의 8이겠다. 그치? x 플러스 k 빼기 1, 요거 1 빼는 거구나. 그럼 빼기 5분의 1 될 거예요. 는요. 이해가죠? 요 방정식에서 큰 근을 찾는 문제입니다. 개수가 분수니까 50 곱할게요. 이게 5x제곱 빼기 8x 빼기 5는 0인 건 이해가죠? 그쵸?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 맞게 구한 거 맞아? 5분의 맞아. 이 방정식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수분해가 1, 5, 5, 1 뭐 해봐.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근의 공식 써야죠. 그쵸? 근의 공식 또 두 개가 있는데 짝수 공식은 아마 기억 못할 테니까 그냥 공식 쓸게요. 2a분의 였습니다. 2에다가 a, 5를 곱하는 거 분의 마이너스 b니까 여기 8 쓰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8의 제곱 64에서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예요.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이네. 그치? 마이너스 100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요? 근의 공식? 그럼 얼마야? x가 10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는 얼마일까요? 이게 164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데요. 루트 164가 얼마일까? 일단 뭐 4로에 4, 46, 4, 1은 4? 2루트 40이다. 그치? 요게 8분의 10분이지. 10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40 이렇게 돼요. 2로 약분 되겠죠? 2 이렇게 2, 50 2, 4, 8 이거 없고 그치?
약분하면 5분의 4 뿔마 루트 41이라고 나와요. 이해가요? 우리는 무슨 근 찾는 거라고 그랬죠? 방금 좀 전에? 큰 근. 둘 중에 큰 쪽 근 찾는 거니까 누가 큰 숫자야? 플러스가 큰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큰 근은 얼마? 5분의 4 플러스 루트 41. 요게 정답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일단 중근 갖는다라는 거는 아까 했듯이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K값 구하고 나머지는 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쓴다. 그 정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요. 요 방정식은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래요. 그러면 요 방정식은 어떻게 이렇게 풀란 문제입니다. 얘는 뭐게 찾는 문제예요. 우리가 근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 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요거는 97페이지에 나옵니다. 바로 옆 페이지예요. 그때 내가 이거 알파 베타 했던 거 기억날까요? 두 근이 하나가 알파가 하나 베타면요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물론 요 앞에 곱하기 원래 a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근이 알파 베타면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 거꾸로 만들었던 거. 여기서 보면은 두 근이 나왔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반대로 만들어 보라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요 두 근으로 어떻게 방정식 만들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x 더하기 3, 하나는 x 빼기 1 이렇게 곱해서 는 0. 요걸 푸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1 아닐까? 그치? 근이. 이해가요? 지금 보니까 요거 2차 함계수가 얼마예요? 앞에 1이죠. 1. 그쵸? 숫자가 없으면 1이잖아. 이것도 앞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a를 곱하는 건데 여기다 곱하기 1만 써도 돼요. 맞춰야 되니까. 얘랑 얘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1을 곱하기는 생략하고요, 보통. 따라서 요게 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전개해 볼까요? 좌변을. x제곱에 3x 마이너스 1x에서 플러스 2x고요. 상수항은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는요.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a가 얼마 하면은 2.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야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다시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개했고요. 그래서 1차 계수가 a, 상수항이 b인 거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두 번째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죠? x제곱에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a가 2잖아요.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쵸? 요건 인수분해가 되나요? 연습한 거 맞아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1, 1, 1, 2 둘 다 마마 이렇게? 그러면 x 빼기 1과 x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치? 앞에 게 0 나오려면 x 얼마? 1이고요. 뒤가 0 나오려면 x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또는 2라고 쓰면 됩니다. 뭐 잘 쫓아왔다면 뭐 들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숙제를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꽤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이 또 알게 모르게 실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숙제가 많이 안 됐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라니까 좀. 너희가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리는 건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건지도 모르고 있잖아 현재 지금. 그치? 더더욱 중요한 거는 숙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숙제를 더디게 하고 있고요. 밀려 있고요. 그쵸? 물어보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붙잡아서 강제로 시킬 거예요. 계속. 3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2고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이 수보다 16만큼 작다고 한다. 이 수를 구하시오. 이거 여러분 연립방정식에서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본 적 있었죠. 그쵸?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뭐 바꾼 수 이런 거. 그쵸? 그거랑 비슷한 문제죠.
두 자리 자연수인데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래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12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의 자리를 x라고 하고 요 1의 자리를 연립 방정식이었으면 아마 y 썼을 거예요. 그쵸? 요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씁니다. x.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 1의 자리를? 합쳐서 12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돼요? 12 빼기 x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원래는 x, y 썼던 거지만 이제 문자 한 문자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2이다. 근데 각 자리 숫자의 곱. 각 자리 숫자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x와 12 빼기 x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쵸? 각 자리 숫자의 곱. 요게요. 이 수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12 빼기 x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숫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기억나요? 10의 자리가 x니까 10 곱하기 x 하는 거고, 그치? 1의 자리가 12 빼기 x니까 12 빼기 x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덧셈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10의 자리 곱하기 10 플러스 1의 자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게 바로 원래의 수예요. 이걸 정리하면은 9x 더하기 12가 되겠네. 그치? 요게 바로 원래의 수에 있죠. 요 수보다 16만큼 작대요. 그럼 뭐야? 9x 더하기 12보다 16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16을 빼면 둘이 같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해 가요? 각자의 숫자의 곱은 원래의 수보다 16만큼 작다. 식을 만들었죠? 네, 따라서 풀면 됩니다. 좌변은 전개하면 이거 12x 빼기 x 제곱이고요. 이쪽은 9x 빼기 4가 되겠네. 그치? 요거를 한쪽으로 이항합시다. 요거를 전부 다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하면은 2차 식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1차 식은 9x 넘어가서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3x 되겠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이항됐으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는 0 되겠죠.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인데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이렇게 2차 함계수가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별로 안 이쁘거든?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죠. 그렇죠? 1, 4, 1이 플러스 4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x 더하기 1과 x 빼기 4는 0. x는 앞에서 0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일 거고 뒤에서 0 나오려면 x가 4일 텐데요. 누가 답일 것 같아요? 둘 중에 일단 4겠죠? 왜냐면 x는 10의 자리 수였으니까. 그래서 x가 4쪽만 정답이 될 거고 그럼 실제 정답은 뭐예요? 4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지금 실제 정답은 저 원래 수를 구하셔요. 10의 자리가 4인 거 알았어. 1의 자리는 뭐겠어? 8이겠죠? 그쵸? 정답은 뭐예요? 하면 48이 되겠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이해는 하고 있어? 숙제는 안 하고 있고? 아니, 하긴 하지. 그치? 하긴 하는데 밀려가지고 많지. 정확히 말하면 아마 모르는 게 많아서 밀릴 거야. 계속. 그치? 물어봐야죠. 내가 강제로 물어봐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거 몇 개 있긴 할 텐데 나중에 어차피 교재를 이것만 할 게 아니잖아. 또 다음 교재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할 거니까 그러면서 뭐 조금씩 다시 또 보완해야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15cm에 이게 뭐야? 한 변이 15, 아니다.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한 변, 한 변 이 두 개를 합치니까 15cm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 넓이 두 개를 합치면 넓이는 117제곱cm가 나온다고 합니다. 큰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게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이걸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모르니까 일단 한 변을 x라고 줄게요. 그럼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두면 돼요? 이것도 y인가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는 이걸 y라고 써요. x랑 y 이렇게. x 더하기 y는 15 이거 쓰겠지. 그치? 이거는 문자를 한 개만 쓰기 때문에 y를 안 쓰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것도 15 빼기 x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를 합친 게 117이라고 했으니까 큰 정사각형 넓이는 x제곱이죠.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 15 빼기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 117. 식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군요. 이해가요? 네. 요거를 전개해야겠죠, 일단. 요거 전개하면은 x제곱에 빼기 30x 더하기 225가 나올 겁니다. 요런 거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5 빼기 x의 제곱 또는 x 빼기 15의 제곱 하면요 이렇게 딱딱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요거에다가 x 제곱을 더한 게 117. 117까지 이항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럼 2x 제곱에다가 빼기 30x에다가 이게 얼마야? 오씨. 이게 117 빼면 얼마야? 108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개수가 다 짝수네? 2로 나눌게요. 최대한 식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x제곱 빼기 15x 여기 얼마야? 53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요 혹시 인수분해 됩니까? 2차 방정식 이거? 좌변이 인수분해 되나요? 6, 9, 54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쵸? 이해가요? 이쪽은 1x, 1x고요. 따라서 하나는 x 빼기 6이고 하나는 x 빼기 9예요. 풀면은 x는 6 또는 9인데요. 정답은 누굴까요? 문제에서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x가 6이면은 왼쪽이 6이고 오른쪽이 9란 얘기고요. 그쵸? x가 9면은 왼쪽이 9고 오른쪽이 6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 두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9cm, 6cm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긴 변이냐면은, 누가 큰 정사각형이면 9cm짜리 알겠죠? 그래서 넓이는 얼마 하면은 81제곱센티미터. 이게 큰 정사각형 넓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차 방정식. 여러분이 그 앞에 1단원, 2단원 할 때는 아마 속도가 적당했고 또 숙제도 적당했을 거야. 근데 지금 한 6단원, 7단원째 하고 나니까 어때? 밀리죠? 나는 그렇다고 딱히 중간에 막 부스트업 해가지고 막 속도 막 내가지고 진도 나간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쵸? 내용이 많아. 3학년께. 벌써 6단원까지 끝냈고 이제 7단원 차례입니다. 마지막 단원인데요.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언제 배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중1 때 뭐 배웠어요? 중1 때는 안 배웠어요? 중1 때도 함수를 배웠어요. 이때는 보통 뭐 평면 좌표 평면에 점 찍는 거 하고 정비례 반비례 뭐 이런 거 했어요. 기억나요? 이때는 요 뭐 함수 또 그래프라는 것도 살짝 배우고 정비례 반비례.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정비례 반비례 말이 안 나오던데. 그냥 배우던데. 중1 때는 이런 거 배웠고요. 그럼 중2 때는 뭐 배웠어요? 1차. 그렇지. 이번 시험범위 아니야? 1차 함수. 1차 함수도 아마 저거 내가 모르긴 몰라도 올리드 아마 풀려놓으면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엄청 틀릴 거예요, 1차 함수도. 왜냐면 1차 함수가 교과서 정도로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학교 시험지는 되게 어렵게 나와요, 1차 함수가.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3 과정 가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함수를 배워야겠죠.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건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데 아마 1차 함수는 내신 대비 공부하느라 공부해야 되는 거고 2차 함수는 또 요거 선행 과정 때문에 공부하다 보고 이러면 헷갈릴 겁니다. 두 개가 섞여가지고. 나 참 좀 힘들어요. 2차 함수라고 하는 게 뭔지 알려면 1차 함수부터 복습해야겠네. 그치? 1차 함수라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게 1차 함수인가요, 혹시? 여기 1차 함수가 아닌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 이것까지 붙여야 되는 건데. 기억나요? A는, 던지지 말고, A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가 돼야 되잖아, 1차. 이거 0이면은 이거 지워지잖아요. 0 곱하기라서. 그럼 1차 없잖아요. 그쵸?
1차 함수니까 말 그대로 1차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같은 이유로 2차 함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2차식이 나와야겠죠? 2차식은 일반적인 모습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이해 가나요?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거만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차식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무슨 얘기야? 이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안 나와도 돼요. 얘네들은 없어도 돼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2차 함수라서.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로 붙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모양을 2차 함수로 부를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처음 내용은 주어진 것 중에 누가 2차 함수고 누가 2차 함수 아니게를 찾는 거예요. 거기 필수예제 1번 보시면 112페이지 다음 중 2차 함수인 거는 O, 아닌 거는 X 표시하시오. 이런 거죠, 이제 문제가. 1번은 딱 봐도 몇 차 함수야, 이거? 1차.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쉬운 거니까 그냥 한눈에 보이겠지만 원래는 확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전개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개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y는 좌변에 쓰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우변에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변이 2차식. 요거는 y는 일단 좌변에 있으니까 우변을 전개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분배 법칙 때문에 마이너스 3x 빼기 6 되겠죠? 그쵸? 이거 2차식 없네. 이거 없네. 그치? 이거 1차 함수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y는 2분의 1 x 더하기 x제곱.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2차식 맞죠? 그쵸? 원래 보통 우리 이렇게 안 쓰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써요, 보통. 2차식 먼저 쓰고 1차식을 나중에 쓰는 일명,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 이거? 내림차순. 차수가 점점점 2였다가 1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지. 내려간다 이거야. 보통 이렇게 적어요. 어쨌든 이렇게 적었을 때 2차식 남아있죠. 그쵸? 이거 2차 함수 맞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쉽죠? 세 번째 문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뭐 전개도 되어 있고 깔끔하네. 여기 2차항이 있잖아. 그치? 2차 함수 맞죠? 4번은 y는 x제곱 빼기에 x 빼기 1. 자, 얼핏 보면은 여기 x제곱이 나와서 2차 함수는 보이지만 이쪽이 아직 전개가 안 됐거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각각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x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x는 건 이해 가죠. 뒤에를 분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앞에 얘도 있잖아요. x제곱까지. 그치? 이렇게. 그럼 어때요? 보다시피 x제곱 이렇게 지워집니다. x제곱 빼기 x제곱이라서. 즉 남는 거는 y는 x만 남아요. 몇 차 함수죠 이거?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개해서 2차식 모양이 반드시 있을 것. 얼핏 봐서 2차식이 보인다고 2차 함수 하지 말고요. 반드시 전개해서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2차 함수가 뭔지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보고 찾기고 필수예제 2번은 어떤 문제야? 이거를 이제 말로 적어놨죠? 그쵸? 말로 적어놓은 걸 보고 여러분이 거꾸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죠. 1번 보시면은 입체 도형이 있어. 원기둥. 예전에 누구였지? 원기둥 문제인데 원뿔로 풀어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나도 헷갈리게 만들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cm, 여기가 xcm고요. 높이는 6cm짜리래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부피, 이 부피를 y라고 한대. 근데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부피는 밑넓이랑 높이랑 곱한다. 그치? 이렇게 배웠죠? 예. 그러면 y는, 자, 밑넓이는 반지름이 x짜리니까 원을 생각해 본다면 원을 어떻게 구했어?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그치? 요게 일단 밑넓이일 거고요. 여기에 높이인 6을 곱해요. 곱하기 6. 이렇게. 그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일단 숫자 6파이, 6 곱하기 파이는 숫자니까 앞으로 보내고 x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거 2차 함수 맞지 않나요, 이거? 2차식이잖아, x제곱. 요거 어차피 숫자고. 그치? 6 곱하기 3.14. 이렇게 숫자잖아. 그치?
요거는 이차함수가 맞겠네요. 자, 식으로 나타내보니까 얘도 써야 돼요, 얘도. 이것도 써야 돼요. 식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차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니까, 뭐, 이차함수다! 뭐, 이차함수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번.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Ykm. 되게 연립방정식 할 때 한창 할 것 같은 그런 문제 나왔는데, 그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무슨 공식 있었지? 거속식 있었지? 거리가 Y고 속도가 X고 시간이 3하냐, 그치? Y는 뭐예요 하면은 이것도 곱해서 3X라고 쓰겠군요, 그쵸? 식은 이거고요. 이게 2차 함수 아니죠?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2차 함수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해 가죠? 어렵지 않죠? 아직 뭐 그래프도 아니고 그냥 2차 함수냐 아니냐 찾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습니다. 3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모양, 그치?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Xcm래요. 건널비를 Y라 하자. 건널비, 이거 뭐 초등학교 때 건널비 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제일 단순한 건 뭐야? 어차피 6개의 면이 다 합동이니까 한 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죠. 한 면은 정사각형이에요. 한 면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뭐겠어? X제곱일 거고요. 그쵸? 이런 게 몇 개가 있다고? 면이 6개가 있잖아. 그치? 건널비는 뭐야? 6X제곱이죠. 그래서 Y는 6X제곱, 6의 식이고요. 쓰니까 어때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맞음. 이렇게 하면 되겠거든요. 일단은 2차 함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래는 되게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되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오늘은 가장 쉬운 1단계에 해당하는 2차 함수만 배울 거예요. 제 메인 바로 이겁니다. Y는 X제곱. 이게 2차 함수 중에 가장 기본 모양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2차 함수 중에 제일 단순한 모양? 예.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한 명칭, 이름들을 하나씩 배울 거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중간부터 갑자기 확 어려워져, 이게 내용이.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것만 배울 겁니다.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가 그래프야? 그래프라는 걸 그동안 수도 없이 배웠을 거야.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치? 수도 없이 배웠을 거야. 그래프라는 단어를. 그래프는 쉽게 말해서 점 찍는 거죠. 좌표 평면에 요걸 만족하는 점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함수 할 때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표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X가 0이면 Y가 얼마니?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표. 이해가요? X가 0이면 Y가 얼마면 되겠어? 0의 제곱이니까 0이겠지, 그치? X가 1이면요? 1의 제곱은 1. X가 2면요? 2의 제곱은 4. X가 3이면요? 3의 제곱은 9. 그치? 이렇게 뭐. 일단 정수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X가 이제 0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음수도 있잖아. 그치? X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1 나와요. 이해가요? X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4 나옵니다.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나오겠죠. 이런 값들을 좌표 평면에 찍기만 하면 돼요. 그게 그래프죠. 그래프가 별게 아니라 요 점들을, 이게 무슨 점인데요, 쌤? 요렇게 있는 거죠? 0,0 이렇게. 그쵸? 요 점들을 하나씩 좌표 평면에 찍으면 돼요. 0,0 찍히는 건 이해가죠? 1차 함수 하는 친구들이 설마 이걸 모르겠어? 그치? 요건 뭐야? 1,1이네. 그치?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2,4지? X가 2.
여기 1과 2야. y는 4 나와야 돼. 1, 2, 3, 4. 여기쯤 되나봐요. 그쵸? 여기쯤 되나봐, 2,4가. 이해가지? 그 다음 3,9예요. 3,9는 꽤 높다. 3은 여기밖에 안 되거든, 3칸? 9는요, 5, 6, 7, 8, 이쯤 되거든? 그럼 점이 여기쯤 찍혀야 돼요, 이렇게. 되게 높은 곳에 찍히죠, 이렇게. 오른쪽이 되게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처럼 나와요, 이렇게. 1차 함수 그리면 그래프 뭐 나왔는지 기억나죠? 직선 나왔어요.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부터 이제 직선 안 나와요. 곡선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요, 계속. 내가 요 사이에 뭐 2분의 1도 있을 거냐, 이렇게, 그치? x가 0과 1 사이 2분의 1.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겠다, 그치? 그럼 2분의 1, 4분의 1에 점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1과 2 사이에 뭐 1.5 같은 것도 있죠? 1.5를 제곱하면 뭐겠어? 이거 2.25거든요? 그럼 1.5일 때 2.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점을 무수히 찍는 거죠? 점을 무수히 찍으면 이 점들이 모여서 오른쪽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 나와요. 이해가요? 그 왼쪽은요? 왼쪽도 찍어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라며 x는 마이너스 여기일 때 y는 플러스 여기 점시켜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 x가 마이너스 여기일 때는요 4, 여기에 점시키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요 9, 9가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쯤 되나? 9. 왼쪽도 마저 점을 찍으면 왼쪽 점들이 찍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들을 찍잖아. 이거 하나씩 다 이렇게. 원래는 다 일일이 찍는 거야. 컴퓨터한테 시키면 컴퓨터 점 잘 찍죠. 1초에 막 10만 개씩 찍으니까. 딱 찍으면 점이 막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게 하나의 곡선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y는 x제곱 그래프 하면은 이 곡선을 딱 머릿속에 넣고 바로 딱 이렇게 출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라 했더니 점 찍어야지. 하나, 둘. 이러면은 시간 다 가잖아요. 그쵸? 머릿속에 넣어놓고 바로 딱 출력이 해야 돼요.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렇게 딱. 이해 가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릴게요.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열심히 점을 찍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것도 그럼 곡선인데 그냥 막 생긴 곡선은 아니니까 뭔가 이름을 하나 줘주고 싶은 거야. 이 곡선의 이름을. 이 곡선의 이름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포물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포물선. 물건을 던질 때 생기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을 던질 때 생기는 선. 초점이 안 맞아. 물건을 던질 때 생기는 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물건 던지잖아? 이렇게 날아가는 건 이해 가죠? 요 곡선의 일부예요. 자세한 내용은 물리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물건을 던질 때 날아가는 그 궤적, 그것을 우리가 포물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도 나오지만요, 반대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2차 함수야, 어쨌든. 그치? 이것도 아까처럼 표 만들어서 점을 찍어 볼 수 있을 거고요. 과정 생략. 그 점들을 찍으면요, 이때는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점들이 찍히는 곳들을 찾아가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포물선은요, 모양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모양, 하나는 이 모양이에요. 이거 두 개를 또 구분할 겁니다.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 얘는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부를 거고요. 요 모양을, 이거 좀 이따 뒤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 위로 볼록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볼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뭐 지폐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자 표시 같은 거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들, 그치?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보통 볼록이라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아래쪽으로 뚝 튀어나왔네 해서 이거 이름을 아래를 볼록. 요거는 위로 뚝 튀어나왔네 해서 이거는 위로 부를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앞으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 하면은, 아, 이건 포물선이지롱. 그리고 방향은 아래로 볼록하지롱. 이거를 딱 기억해 두고 있다가 이걸 한 번에 싹 그려야 돼요. 저거 그려봐. 여러분 직선 그렸다면 그런 일 많이 지금도 많이 할 것 같은데?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 하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x가 1이면 y가 3, x가 2면 y가 5. 아, 점 찍고 슉.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직도 그런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함수부터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식을 외워놓고 딱 바로 출력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모양입니다. y는 x제곱 그래프, 지금 점 찍어봐서 알겠죠?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이 모양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은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곡선을 포물선이라 부를 거고요. 방향, 이렇게 생긴 방향, 요걸 아래로 볼록이라 부를 겁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에는 또 독특한 명칭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1차 함수 할 때 뭐 기울기 같은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2차 함수에도 뭔가 독특한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걔네들만 또 이름을 하나씩 붙일 겁니다. 일단 포물선은요, 좌우가 완벽히 대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대깔꼬마니처럼 가운데 중심으로 접었다 피면 딱 맞는다는 얘기죠. 그 두 그래프 모양이. 이해가요? 이게 뭐라고요? 좌우 대칭 모양이에요. 이해가요? 그랬을 때 요 대칭이 되는 요 선. 요 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대칭축이라 부를 거예요. 또는 간단하게 그냥 한 글자로 축이라 부르기도 해요. 세 글자로는 대칭축, 한 글자로는 축이라 부를 거예요. 이 포물선은 대칭축과 한 곳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곳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 요 점. 이해가요? 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2차 함수 문제 중에 한 8, 90%는 이 꼭지점으로 풉니다. 네,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얘가 갑자기 확 튼단 말이야, 방향을. 그치? 거기가 어딘데? 꼭지점부터거든? 2차 함수가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네! 언제 내려가다가 올라갔지? 그 바뀌는 지점. 거기가 꼭지점 자리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저 2차 함수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누가 꼭지점일까요? 얘입니다. 누구? 0,0 원점입니다.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누가 대칭축일까요? 얘가 누군데? y축이잖아, 그치? y축이 대칭축이 됩니다. 혹시 1차 함수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거 기억할까,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직선, 식 쓰는 거 혹시 기억나요? 좌표 평면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x좌표 3에서 직각으로 생기는 이 직선을 식으로 쓰는 방법 배웠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니? 뭐라고 썼어 이거? x는 3. 이 직선 방정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것도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겠다. 그치? 요것도. 이거 뭐라고 쓸까? 이게 0이니까 어차피. 뭐라고 쓰면 이거는? x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얘의 대칭축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y축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얘의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좌표 평면 중에 1사분면과 2사분면만 통과합니다. 그렇죠? 3사분면, 4사분면 지나지 않고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왼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거 이해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주식 안 하잖아.
주식을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를 텐데, 막, 주가가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코인 그래프도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코인이 가격표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통 이렇게 가는 거를 올라간다. 이렇게 하거나 내려간다 표현할 겁니다. 원래 수학에서 정의하는 표현이 따로 있는데, 오늘 또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를 보통 우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부를 거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지지 않느냐. 높이도 이만큼 높아지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 이해 가요? 어렵다 이제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이제. 응? 네, 봐봐. 니들 이제 주간 테스트 성적, 오늘 테스트 본 날이야. 너는 시험 줄 거야. 너도 시험 줄 거야. 아, 그럼 너 가서 봐서 보세요. 네. 시험 봐. 자, 여기서 3월, 좀 지우고 가자. 안 보이니까. 자, 3월, 4월, 5월, 6월. 3월달 성적 50점. 4월달 성적 60점. 5월달 성적 80점인데, 6월달 성적은 70점.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그래프 이런 거 본 적 많죠? 그쵸? 그쵸? 이런 건 본 적 많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어이구, 이 학생이 3월부터 5월까지는 성적이 올랐구나. 근데 5월부터 6월까지는 성적이 내려갔구나. 이런 게 할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3에서 4로, 4에 3에서 4로, 3에서 5 이렇게 오른쪽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이 숫자도 점점 커지죠. 그쵸?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요. 성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3, 4, 5. 숫자가 커지니까 50, 60, 숫자가 커지네.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를 좀 더 풀어 쓴 게 이거라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방금 봤던 것처럼 3에서 4로, 4에서 5로. 이게 x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y도 증가해요. 그 50에서 60으로, 60에서 8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럼 5에서 6까지는 어때요? 5에서 6으로 숫자는 늘었지만 y 숫자는 80에서 70으로 줄었죠. 그쵸? 이런 건 우리 보통 감소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x가 증가해요. 왜? 5에서 6으로 커졌으니까. 그치? 근데 y는 어때요? 80에서 70으로 줄어들었죠. 그쵸? y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벌써 졸려. 그치? 되게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그치? 방금 말했던 이차함수 y는 x제곱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 모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가 아까 원점이었거든요. y축. 그러니까 x 좌표 본다면 여기가 여기가 0이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음수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0이 여기니까 x가 음수는 왼쪽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얘 왼쪽은 그래프가 어때요? 보다시피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x가 음수 부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 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 그래프가. 그쵸? 점수가 올라간다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2차 함수 그래프 하나에 설명을 무지하게 단다 이거야. 이렇게 보다시피. 이해가니? 2차 함수 하나에다가 얘 이름은 포물선이야. 얘 여기는 꼭지점이야. 얘 요거는 대칭축이야. 대칭축은 y축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x는 0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지만 0보다 클 때, x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1사분면 2사분면을 지나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면 힘들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업해본 결과
뭐가 제일 좋으냐?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해석은 껌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해가요?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해석은 무지하게 쉽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3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필수지 3번.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했는데 여기 칠판에 글은 안 내. 그치? 이게 y는 x제곱 아니야. 그치? 1번. x의 값이 0에서 3까지 증가한대요. 아, 0에서 3까지. x가 이렇게 0에서 3까지 이렇게 커진다 이거죠. 그러면 y의 값은 증가하니 감소하니 찾아보래요. x가 0이면 y가 0 나오고, 그치? x가 3이면 9 나왔으니까 0에서 9로 y가 어땠어? 지금 증가했지? 커졌지? 네, 증가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요것만 쓰면 돼요. 답은 2번. x의 값이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로 증가한대요. 이번에는요, 마이너스인 수에서 0까지 이렇게 증가한대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그 y를 보면은 이제 9였던 게 0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y를 보면 9였던 게 0 돼. 그럼 y 값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이거는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죠? 요거만 적어주면 되고요. 3번 2,4와 y 좌표가 같은 그래프의 점을 구하시오. 2,4가 여기거든요. 여기 2,4 여기 아까 여기 보여 요거 2,4 요거랑 같은 y 좌표 값인 거. 얘는 좌표가 뭐겠냐 이거야. 그래프 위의 점 중에 얘랑 y표 같은 얘는 누구겠냐고요. 4가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이거 찾는 거죠. 그쵸? 뭐예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